슬슬 시작을 합시다. 아,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귀에 대해서 다룰 거고, 회귀 실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볼 겁니다. 크게는 우리 일변수 회귀, 그리고 다변수 회귀를 할 거고, 그 회귀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방정식을 풀어서도 선형회귀가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했었던 경사하강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래도 수업 시간이 남는다 싶을 수 있어서 저 혹시 몰라서 그 준비를 따로 해온 게 있긴 해요. 그 로지스틱 회기를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도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나갈지 몰라서 혹시 몰라서 들고 온 거라서 하여튼 일단 콜앱은 여기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시면 육체시교시 수업 자료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리그레션이라는 IPMB 파일 열어주시면 되겠고 이거 하나만 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셨어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선형회귀를 일단 연립방정식으로 어떻게 푸는지부터 볼 건데, 일단은 뭐 일변수도 있고 다변수도 있는데, 일변수가 훨씬 간단하니까 일변수부터 보겠습니다. 뭐 위에 설명이 쭉 있어요. 이거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뭔지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변수는 결국 한 개의 독립변수랑 한 개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거고, 선형회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1차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종속변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있는 이 H를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고 하이포더시스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이 H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Y값이 예측한 게 항상 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정의를 하더라. 근데 이 오차를 제곱해서 다 더하고 전체 샘플의 개수를 나눈 걸 MSE라고 하고 이 MSE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보통 여기서 이제 편미분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편미분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X로 어떤 함수를 편미분한다라는 건 이 x를 제외한 여러 변수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하고 미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상수일 때 그때 이 w0가 얼마일 때 얘 값이 최소이겠는가 해서 이 w0를 찾고 옆에 있는 w1도 마찬가지. 나머지가 다 상수일 때 이 w1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l이 최소겠는가.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연립을 했을 때 w1이랑 w1, w0랑 w1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값에서 l이 최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여기에 있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사용한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편미분이 들어가면 돼요. 이거 두 개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L이 W0랑 W1에 대해서 극소값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편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WXI랑 YI랑의 차이는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이 HX랑 W의 차이, 아니 Y의 차이니까. 좀 말이 헛나온다 오늘. 조금 페이스를 낮추겠습니다.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네. 그래서 이 h랑 y의 차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거는 오차입니다. 델타 y죠. 근데 얘를 이제 제곱을 한 거를 우리가 w0로 편미분을 할 건데 혹시 체인룰은 아세요? 네. 체인룰은 알죠. 물리 원이 문제야 이게 아무리 봐도. 하여간 요거를 이제 편미분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이 안쪽에 있는 hxi-yi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값을 w0로 미분하면 그렇게 두 개를 곱하는 게 체인룰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체인룰을 적용을 해보면 일단 이 오차를 W0로 이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이 오차 제곱을 오차로 편미분하면 그때는 2 곱하기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편미분의 결과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두 번째 식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세 번째 식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푸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LW를 편미분한 값을 구하고 이를 통해 W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주어질 거예요.
일단은 이 W0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도 0이고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도 0이겠죠. 자,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시겠으면 이 L은 이 오차 제곱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그마 하나만 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제 W0, W1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푸시면 된다. 졸라 복잡해요.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이 결과식만 좀 보시면 돼. 아, 이 결과식 외울 필요도 없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먹히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W1과 W0를 결정할 수가 있더라. 지금은 1변수니까 이게 웨이트고 이게 바이어스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를 결정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혹시 이제 이쪽에 전개가 살짝씩 이해가 안 되거나 미적분학을 조금 헷갈린다. 그래도 그냥 이 밑에 식이 저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형 회귀를 해볼게요. 이렇게 x값 4개 있고 y값이 4개가 있는데 지금은 뭐 요 식으로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이걸로 이제 W1이랑 W0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정도 드릴게요. 네, 했어요, 이제. 했어요? 네, 뭐 요거는 굳이 답하기는 안 할게요. 요거는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5.0이랑 3.0 잘 나왔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y 값이랑 이 선형의 규식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요거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요것도 1분. 네, 이제 됐어요. 됐어요? 뭐 이거 네,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오차를 구하는 거, 오차가 뭔지 정도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있는 이 점들에서 이 그래프에다가 내려서 오차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다음으로 다변수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조금 가미를 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이 새끼 뭐래 싶으면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긴 어려워. 근데 뭐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선대 쪽에 발을 담궈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선대를 거의 모든 발표를 선대로 떼었어요. 지금 1학기 모든 발, 1학년 모든 발표를. 아, 전대를 했었구나. 그러면 혹시 가우스 조르다는 알지? 네, 알죠. 그러면 역행열을요. 우리 좀 이따 할 거 없으면 가우스 조르다는 역행열 구하는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 하여튼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 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들어갑시다.
위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독립변수 한 개에서 종속변수 한 개로 가는 거였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단순 선형회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변수 선형회귀라고 하지. 이 다변수 선형회귀의 가설은 m개 정도의 이제 독립변수에 의해서 y라는 종속변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x1부터 xm까지를 받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가설 h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선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w0부터 해서 wm까지 쭉 더해주시면 되겠지. 자, 근데 이 m이 종속변수의 개수고 하여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x1부터 xm까지를 우리가 RM에 속해 있는 벡터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면 몇 명 정도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 새끼 뭐라는 거지 싶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수학 쪽에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물리에서도 많이 다루고 뭐 방향이 있고 크기가 어떻고 자시고 필요 없고 정보에서 벡터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그냥 튜플이다 사실상 그냥 몇 개의 파라미터를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아니라고 누가 옆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자 우리는 그렇다고 칠게 우리 수준에서는 그러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튜플이고 이 튜, 그러니까 이 튜플에서 이제 이 H를 거치면 하나의 스칼라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그지? 혹시 몰라서 설명해주면 RM은 M차원 벡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M개짜리 튜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예측이 N개의 샘플에 대해 반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이 N개라는 거지. 이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게 반복되면 이걸 행렬을 통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 뭐 어차피 수포 때도 배우고 계속 배울 텐데 미리 좀 알아놓자. 행렬이 뭐냐면 이제 행렬이라는 건 이 행렬에서 그러니까 행렬 곱을 했을 때 여기 C는 A, B 꼴이면 C의 i행 j번째 성분은 A의 i행과 B의 j열을 하나씩 곱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대를 해서 좀 볼게. 여기에 있는 이 y0 햇이라고 하는 프레딕션은 요 위쪽에 있는 요 열 x0 1, x1 1부터 해서 xm 1까지 요 긴 행과 여기에 있는 이 열, 어우씨, 잡기 어렵네. 요 열, 요렇게 두 개를 성분끼리 곱한 거다. 그러니까 이 y0는 뭐다? x01 w0 더하기 x11 w1부터 쭉 더해서 xm1 곱하기 w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지? 혹시 행렬고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 와. 한번 찾아보고 오면 이해가 잘 될 거야. 근데 우리 선형회계식을 보면 이 W0 옆에는 뭐가 안 붙어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1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x01, x02부터 x0n까지는 다 이제 1인 거고 이 1은 매뉴얼하게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된다. 코드를 짤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이 큰 X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가 X1부터 X2, XN까지의 행렬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 이 위쪽에 있는 1행도 하나의 행렬, 2행도 하나의 2행도 하나의 벡터부터 해서 이 밑에 있는 n행도 하나의 벡터 해서 총 n개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합쳐져서 X라고 하는 큰 매트릭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노테이션이 이상해도 이건 그냥 보셔. 크게 막 어려운 노테이션은 아니니까.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얘들아 영상 보고 이 새끼 뭐라는 거지 싶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건 그냥 마지막 식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쭉 가자. 네, 여기 다시 써있지. 가설과 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x의 1열의 값은 모두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MSE를 표현을 해보면 이 MSE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이 W 해시 예측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 W를 우리가 아니 자꾸 W 버리네. Y 해시 예측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 Y가 실제값이니까 이 MSE는 전체 개수 n분의 1 곱하기 W
아이, 미쳐버리겠네.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겠고. 이거 제곱이 무슨 뜻이냐? 벡터는 제곱하면, 뭐다, 벡터를 제곱하면 크기다. 크기의 제곱이지, 정확히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아마 물어내서 조졌을 것 같긴 한데, 나처럼. 혹시 그래도 모르면 물어보셔. 하여튼,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한 거의 평균이고, 결국 이 W 햇은 우리가 한번 위에서 미친, Y 햇은 XW라고 정의를 했었지. 그래서 요거는 Y-XW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씨, 오늘 말 실수가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 MS를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거잖아. 어떤 W에 대해서. 그지? 그럼 이 MS를 최소화하는 W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즈는 다 알 것 같고, 이 마이너스 1은 역행렬이다. 역행렬이 뭔지를 모르면 위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이 행렬곱의 항등원인 단위 행렬에 대한 역원이다. 그러니까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 하는 게 이 역행렬이야. 그래서 이렇게 W를 쓸 수가 있고, 유도 과정이 밑에 쭉 있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될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요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행렬로 미분하고 아주 지랄이 나는 파트라서 괜히 읽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크게 모를 거 없으시지, 그지? 아, 위에 다 필요 없어. 요 식이 이런 게 된다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여기까지는 네, 되시지, 그지? 네, 자, 그러면 밑에를 해보자. 먼저 이제 독립변수 A, B를 잡고 그걸로 이제 종속변수 C를 결정해보자. 요거 또 1번 출발. 하셨어? 잠시만요. 네, 첫세 말하면 돼. 네, 네, 이제 됐어요. 자, 뭐 거기까지 된 거는 이거 뽑긴 뽑았어? 아, 네, 뭘로 뽑았어? 그 MT장 월 찾아서 랜덤성 놀멀로 뽑았어요. 아니, 밑에 출력. 아, 출력이요? 그냥 ABC 스택한 다음에 어, 어. 그 인덱싱, 슬라이싱해서. 그 저장할 때 이거를 A, B, C를 내가 이거 인스트럭션을 제대로 안 줬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야, 혹시 코드 짜고 있는 친구들 내가 당부할 게 하나 있어. 재미날 거? 키고 하면 진짜 아무 의미 없다, 이 짓거리. 하여튼 요 X를 잡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2짜리
그 행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그냥 100짜리 엔디 어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인 거고 요게 이제 독립 변수인 거고 요런 느낌을 한 번만 다시 짜줘요. 네. 네, 이제 됐어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 우리 이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정규 방정식이라고 불러.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사기 공식이거든. 혹시 이제 이런 개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써요 싶으면 일단 이 역학률을 구하는 게 시간 복잡도가 뒤지게 큽니다. 하여튼 요 요게 이제 역학률 구해주는 메서드야. 넘파이에 내장이 되어 있는. 요거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 정규 방정식을 풀어서 파라미터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했으면 이런 식으로 1, 2, 3 정도의 값이 나와줘야 맞겠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해주면 되겠다. 요것도 1분 출발. 역시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답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질문 톡방에다가 나 좀 알려주세요 하고 얘기해줘도 되고 혹은 개별적으로 질문해줘도 돼. 마무리가 되셨나? 에러가 떠서 잠만요. 네. 그 싱귤러 매트릭스라는 에러는 뭐 하면 뜨는 에러인가요? 허공을 뭐라고? 그 싱귤러 매트릭스라는 에러가 떴는데 이게 뭐, 싱귤러 매트릭스? 네. 그게 너 mp.concatenate에서 더니
아니요? 어디? 아니요, 그냥 그 100 곱하기, 가 그냥 100 곱하기 3에서 넣는데요. 그 스택 써서. 공유를 봅시다. 이거는 보자. 네. 적응을 해보세요. 코드를 보면서 코드를 좀 난장판으로 짜던데, 엑셀을 어, 그 100 어, 곱하기 3 뽑았고요. 어, 그래서 그냥 스택 써서. 음, 음, 저는 알, 아무것도 한 적이고. 그리고 그냥 정규방정식대로 액션 트랜스포스 X 인버스하고 트랜스포스 곱하고 Y 곱해서 이렇게 했어요. 일단 위에 좀 올려볼래요? 그 네. 위에. 어, 지로 슬라이크. 저거는 지로 슬라이크가 왜 들어간 거지, 앞쪽에? 그 앞에 이, 이 값들 X0, X, 1이 원 스트라이크가 되긴 했는데 그 앞에 아, 저 앞에 상대 저거 수를 추가하고요? 보면 네. 그거 지금 추가 안 해도 돼요. 이거 추가 그래요? 뒤에서 할 거야. 요거는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일단. 그리고 이게 위쪽에서 내가 얘기를 해놨는데 노이즈를 더 해줘야 되거든? 아, 그렇네요. 이렇게. 그냥 하면 조금 의미가 없어서 요거는 노이즈를 한번 더 해주고 봅시다. 일단 조금 어려워. 일단 공유 풀고 해보세요. 네. 어, 요거는 내가 한 2분 정도만 더 줄게요. 네. 하고 계속 갑시다. 근데 이거 그러면 그냥 위에서 건 X에다 X로 정규 방정 넣는 건가요? 그쵸? 요거는 그냥 확인의 차원에 가까워. 그래 그럼 그냥 2,0을 10 그냥 2,로 나오잖아요. 세 값이 아니라. 이 컴마라는 게 뭔 뜻이지? 저렇게 해서 어, 가중치를 구했을 때 어, 어. 그냥 값 두 개 들어있는 엔디어리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면 이거는 3개가 나와야지. 이거는 네가 x 앞쪽에 1을 여기서 붙여야지, 여기서는. 네, 그치? 이해했어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1, 2, 3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영상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풀고 그 다음에 답은 여기다가 써줄게요. 네. 안 그래도 목욕하려는 엄마가 지금 엄마 목욕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녁 먹었다? 저녁 먹었는데 집에 뭐 먹을 게 없는데 엄마? 벌써 배고팠는데 또 밥을 먹었던 게 아니잖아. 저는 아예 안 먹은 건 아닌가 본데? 아예 먹었어요. 저는 먹고 느껴는 안 봐. 배고프다. 아침에 거기 와 80분까지 밥 봤다. 행렬곱은 mp.도시라고 메서드 있는 거 기억하지? 그 얼마 네. 전에 애마다 그냥 국물 넣은 거 써서 컵이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아,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됐어요? 1, 2, 3 정상적으로 나왔어. 네. 잠시만요. 그 혹시 노이즈 추가했을 때 지금 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이즈 추가할 때 이거를 노이즈를 너무 세게 추가하면 1, 2, 3이 정상적으로 안 뜨거든.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거는 고려를 해줘야 돼. 노이즈를 너무 세게 더해버리면 이거 값이 막 틀어져. 그러면 정상적으로 1, 2, 3이 뽑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 2, 3 이거 정상적으로 뽑고 10까지 출력했으면 넘어가자. 네. 출력했어? 네. 그 형식은 아마 찍혔는데 그냥 어, 출근했어요. 출력을 했으면 가보자. 일단은 실제값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그래프 위에 나타내 보자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플롯에 대한 개인적 조사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요거는 숙제로 남겨놓을게. 네. 요거는 숙제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를 찾고, 정규방정식으로 선행기 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변수니까, 뭐 한 5개, 6개 정도의 변수로 선행회기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걸 찾아서 해주면 좋겠다. 요것도 숙제로 남겨놓고 계속 가보자. 네.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사하강법을 써볼 건데, 경사하강법은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건 내가 깊게 설명은 안 할게.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경사하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미 수업 시간 때 했으니까 바로 코드로 들어가 보자. 일단 여기 이건 일변수야. x 있고 y 있고 lr 있고 f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모델 학습을 돌려서 아마도 같은 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식을 뽑아 주시면 되겠다. 텅 비어 있으니까 조금 걸릴 것 같아. 한 일단 5분 정도 줘볼게. 그냥 미분은 그냥 편하게 h는 0.001 그렇게 잡았어도 괜찮죠? 어? 미분 원래 식이 있으니까 그거 식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미분은? 알겠습니다.
네, 이제 됐어요. 이제 되셨어요? 네. 값은 완전히 똑같게 나왔어. 조금 다르게 한다는 0.01 정도. 조금 달라요. 이게 다르기 쉽지 않은 알고리즘인데. 제가 하여튼 일단 사실 그 미분식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기억이 안 나서 그냥 H, H로 미분 때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W0, W1이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긴 해요. 하여튼 이거랑 비슷한 플로우야. 이것만 확인을 한번 해줘. 네. 네. 설계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 혹시 영상 보는 친구들도 모르겠으면 이런 느낌으로 플로우를 잡아주면 된다. 똑같은 거 할 건데 위에 코드 한번 짜놨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걸 이제 함수꼴로 한번 옮겨볼게. XYLR epox를 변수로 받아서 요걸로 이제 함수 형태로 옮겨주시면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요거는 3분 정도만 줘볼게. 내가 대화를 봤잖아. 내가 모르는 영화 딴거 엄마가 내가 따라가지고 네, 내가 하는 됐어요. 거 아빠가 이제 했더니 엄마가 네가 됐고 이걸 누가 공개해야 되는데 일단 답은 한번 보여줄게. 네. 이랑 사실 별로 다를 거는 없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짜. 어이구야. 잘못됐다. 잠깐만. 별로 다를 바는 없고 이런 형태로 짜주시면 되겠다. 네.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x랑 y, lr 이 복스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이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 lr 값을 쭉 키워가면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요거는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 네, 이제 됐어요. 됐어. 보면 혹시 이제 출력을 해본 친구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식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0.1부터 100까지 의 모든 에러 값에 대해서는 식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발산을 해. 특히 여기 있는 10, 100은 아예 출력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산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LR 값을 과도하게 키우면 이 모델이 발산을 해버리기도 하더라. 그래서 LR 값을 적당히 작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적당히는 어떻게 알아요? 하다 보면 알아.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 이걸 어떻게 잡는 건지. 근데 하다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의 특성을 봐주면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같은 짓을 다변수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4개야. 이거에 의해서 종속변수 2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더해서 x랑 y 생성을 해주시고, 이걸로 아까 전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확장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모델을 도출해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일단 10분 정도 줘볼게.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나? 너무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헤매고 있는 것 살짝. 같아요. 일단은 네. 여기는 갔어요. 요거는 됐어. 첫 번째 거. 그건 됐죠. 두 번째 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코드를 좀 복구 세려올게. 너무 파일 너무 셨나 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네. 요거는 사실 쉽진 않지. 그것도 맞긴 한데 지금 살짝 그 쉐이퍼 헤매고 자꾸 있어요. 헷갈렸거든요. 네. KB 헷갈려요? 좋댔네. 아니, 쉐이퍼 헷갈린 게 아니고 살짝 네, 조졌어요. 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계속 안 하면 이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문제인 게 판다스거든. 걔 더 빨리죠.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은 계속 맛을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감이 떨어지면 그거는 좀 답이 없는 분야라서. 하여튼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랑 사실 거의 차이 없거든. 네. 손실함수 미분하는 거는 식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네,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대를 했으면 요거는 행렬곱으로 처리할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네. 행렬곱 처리가 되고, 아니, 이 새끼 행렬곱 나 모른다 하면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간을 한 3분 정도만 더 줘보고, 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봅시다. 3분 정도만 더 해볼게. 그대로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뭐, 보는 친구들 이 새끼 왜 행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하면 이 분야가 그렇습니다. 행렬 없이 논할 수 없어. 시간이 됐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나? 마무리는 안 됐지만 대충 깨달음을 얻어서 느낌 잡으셔? 다시 이제 넌파이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느낌만 잡으셨으면 됐고, 일단은 답을 조금 보여주면, 답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코딩을 해줄 수가 있고, 일단 요거는 가중치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예측값 계산하고, 오차 계산하고, 미분하고, 철편 업데이트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된다.
이거는 사실 여기서 있었던 요일 변수랑 아무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야. 특히 요거랑 완전히 똑같고 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요 미분 부분이 여기가 이제 행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구현을 해줄게. 이거 행렬 쓰는 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요거는 내가 손필기로 조금만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면 될 것 같다. 잠깐만. 네. 혹시 이제 선대가 어려운 친구들은 1번 선대를 조금 이제 찾아보면서 해도 되고 2번 그냥 조금 이해를 포기해도 된다. 그냥 트랜스포즈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트랜스포즈가 저런 게 쓰이는구나. 뭐 역행렬이 그런 거구나. 저런 식을 쓸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할 것 같다. 하여튼 보이지 아이패드? 네. 일단은 가볼게. 우리 손실 함수를 구할 건데 이 로스 펑션을 구할 건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음, 이 로스 펑션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예측하는 값 y 프레딕트의 행렬이 wx라고 써졌었고 되지 그지? 네. 이렇게 써졌었고 그리고 실제 y 값이 있었다. 그지? 그리고 네. 우리가 구했었던 이제 이 로스는 전체 샘플로 나눈 다음에 y-y의 제곱이었고 여기 이제 MSE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실 함수를 미분을 할 건데 요거 제곱이잖아. 네. 이거를 우리가 참, 위쪽에서도 한번 봤었지만 벡터의 내적은 결국에는 트랜스포즈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곱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전에 요거 한번 바꿀게. 이 y 해시라는 건 y-xw고 요거는 n분의 1 y-xw 트랜스포즈 y-xw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n분의 1에다가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얘를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xw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다. 그지? 네. 이 상태에서 얘를 n분의 1을 해주면 그냥 싹 전개를 할게. 그 상태에서 y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xw 플러스 y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w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로스 펑션에서의 경사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근본적으로 잠깐만. Wait a minute. 나도 갑자기 헷갈린다. 하여간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얘랑 얘는 같지 그지?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얘는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플러스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Y 요렇게 쓰시면 XW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잖아. 요걸로 이제 경사를 구해주시면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곱하 그러니까 이 앞에 n분의 1 붙어 있으니까 일단 n분의 1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트랜스포즈 덧 이제 오차
이 y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이렇게 떨어진다. 부터 이해가 깨져도 사실 별 그렇네요. 상관이 없다. 아, 행렬 미분은 이해가 깨지는 게 정상이다. 하여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런 게 돼. 이런 게 되네. 정도를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 이런 게 된다. 근데 이런 게 된다를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코드에 적어 놓은 거거든. 다시 이 코드로 돌아오면 이런 게 된다 해서 내가 여기다가 닷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일단 씨발 이걸 어떻게 알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은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의 W의 값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네. 각각의 이제 W1, W2, W3, W4, W0 지금은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값들에 대해서 싹 미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손실함수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네. 하여간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이건 좀 어렵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가볍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은 잡으셨지? 좀 다른 방향 하긴 했는데 일단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대를 이해하진 않았어도 돼. 이거를 네가 이런 이상한 돛을 쓰지 않고도 할 수는 있다는 거 정도는 감이 잡히지?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모델 출력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숙제로 할 수 있지. 네.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아, 씨발, 선대를 계속 배우다 보면 이런 걸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네. 사실 나도 그냥 이쪽 ML 쪽을 하면서 사실 행렬로 미분하는 거를 쓰고 있는 것이 나도 이걸 막 정확하게 다 알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게 되더라. 혹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계속 행렬을 만날 거거든. 어차피 너 인지도 들을 거잖아. 그렇죠. 인지 고프라는 헬게이트로 가실 거면, 그러니까 물론 인지에서 이런 걸 하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딸깍딸깍 하는 과목이긴 하거든. 네. 그래도 알고는 근데 있어야죠. 네가 좀 뭐라 그러지? 딸깍딸깍을 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싶으면 좀 이런 걸 공부를 해두면 좋긴 하다. 근데 아, 물론 고프를 같이 들으면 인지 딸깍할 시간도 없이 모든 시간을 고프에 다 꼬라박게 될 수밖에 없긴 하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모델 출력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위계랑 똑같은 예시 써줘. 그러니까 여기서 써던 예시 있잖아. 찾아서 네. 이거랑 똑같은 데이터로 여기서 다변수 선형의들을 이번엔 경사각각으로 해보시고 아 식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되지 그지? 네. 이렇게 해서 11시 20분인데 지금 이 짓을 하면 죽는다. 일단은 70분은 됐으니까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예 없는 걸 할 거야. 우리 교과과정상에는 빠진 내용이고 물론 우리 교과과정상에서는 분류를 그 K민즈로 떼우는 KNN으로 떼우는 그런 기적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선행회기 쪽에 그 근간을 둔 분류는 로지스틱 회계랑 소프트웨어 회계라고 하는 분류 법들이거든. 혹시 들어봤어? 네. 들어봤지? 친구 발표 그래서 그런 주제였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다. 이때는 선대 얘기는 많이 없어. 이때는 조금 미적분학 관련된 미적분학이라고 하기도 뭐해. 물리 원 정도의 미적분. 그게 존나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의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다. 이땐 다변수 안 해. 이거 다변수 하면 죽어.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7주차 때는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을 마무리를 할게.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1시 반에 다시 보자.